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주시가 운영하는 물놀이장에 개장 10일 만에 운영이 중단되면서 피서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당원 모집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과 학과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100원 택시 상반기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병원이나 시장에 갈 때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 물이 없는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무늬만 물놀이장인 이곳은 개장 10일 만에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이게 올해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나주시가 운영하는 풀장 3개 규모의 생태 물놀이장입니다. 최고 1m까지 채워져 있어야 할 물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놀이시설만 텅 빈 수영장을 덩그러니 지키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10일 만에 임시 휴장에 들어간 겁니다. 갑작스런 휴장에 더위 탈출에 나선 피서객들은 헛걸음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애들이 더 실망하니까 허망하죠. 일부러 또 오늘 또 학원도 안 보내고 데리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좋지는 않죠.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사방댐에 가둬뒀다가 밑에 있는 수영장으로 흘려보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영장의 물은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마른 장마로 강수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탓에 계곡물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게 나주시의 해명입니다. 다음 주 비 소식이 있었으면 저희도 물에서 뚫고 가려고 고민도 했었는데 다음 주까지 비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물놀이장은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비가 적었지만 나주시는 하늘만 바라보고 개장을 강행했고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피서객들의 몫이 됐습니다. 사람도 많을 줄 알았고 수심도 깊고 그냥 달수같이 놀러 올 줄 알았는데 사람도 없고 수심도 낮아서 좀 실망했어요. 2년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나주시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내년에는 꼭 예산을 배정해 물놀이장에 물을 공급하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 죽산보 구간에 초록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처럼 녹조가 번성하고 있다며 영산강 하류와 지류 곳곳에서 녹조가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승천보 일대에서는 물의 흐름이 없는 저수지나 연못에서 서식하는 큰빛 이끼벌레나 좀개구리밥 등이 번성하고 있다며 영산강이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개관 준비가 한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정부 조직을 꾸린 데 이어 전당장 직무대리를 교체하고 개관축제와 문화전당 일반 개방을 위한 콘텐츠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전당의 업무를 위탁받을 문체부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도 오늘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직무대리에 방선규 전 국민소통실장을 보임 조치했습니다. 방 직무대리는 국정홍보처 협력단장과 문체부 문화정책관, 문화예술국장 등을 거쳤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 업무를 실무적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오는 9월 개관축제가 임박한 상황에서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관 업무가 끝나면 민간인 전당장 공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오늘도 폭염과 씨름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광주가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무덥겠는데요. 다만 출근길의 안개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광주가 35도, 모레는 무려 36도까지 오르면서 점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당원 모집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선거구 개편 논의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우호 세력 확보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는 이유에서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6만 명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권리당원, 즉 투표권을 가진 당원이 지난달 말까지 12,000여 명 늘었습니다. 일반 당원에서 권리당원으로 전환한 숫자도 5,000명. 7개월 사이에 30%에 가까운 17,000명이 늘어난 겁니다. 광주시당도 같은 기간
동구와 서구울 선거구를 중심으로 4,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입지자들이 경쟁적으로 신규 권리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당원 모집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 이유는 내년 총선 때문입니다.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이 여야의 이해관계로 답보 상태인 가운데 최악의 경우 현역끼리 맞대결도 예상되면서 믿을 건 조직뿐이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혁신위가 지시할 내년 총선 공천룰이 유권자나 당원이 후보자를 직접 뽑는 상향식이 될 거라는 관측도 당원 모집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으로 권리당원 기준이 강화되면서 늦어도 이달 안에 자신의 우호 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권리당원이 1차적으로 이제 경선에 투표권이 있는 이제 지역대의원 자격이 되니까. 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이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면서 물밑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조국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 천정배 의원이 구시대 인물과 함께한다면 호남 민심이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혁신위원은 호남 신당을 꾸리는 모든 세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남을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인적 쇄신에 대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물갈이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의원별로 평가한 뒤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일본의 강제징용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따르면 고교생 24명이 이번 주에 2개조로 나뉘어 나고야와 도야마 등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 현장을 돌아보고 일본 청소년들과 교류의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들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강제 노역을 했던 미쓰비시 항공기 공장터와 지진 희생자 추도비 등을 방문해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난과 아픔을 직접 체험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주민등록 인구가 3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90만 3,046명으로 전달에 비해 408명 늘었습니다. 지난 5월 171명, 6월 255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인데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500명 이상 유입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전남도는 밝혔습니다. 순천시도 타 시도에서 147명이 전입해 인구 증가세를 이끌었고 영광, 진도, 신안 등도 귀농, 귀촌 등의 영향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농어촌 외딴 마을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택시를 탈 수 있게 되자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 버스도 다니지 않는 외딴 마을. 하지만 지난 5월부터 100원만 내면 택시를 타고 필요한 일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농협에 가고, 면에도 가고, 또 병원에도 가고. 올해 상반기 동안 전남 도내 11개 시군 250개 마을에서 14만여 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상반기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병원이나 시장에 갈 때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0원을 뺀 나머지 차액을 자치단체가 준 예산은 상반기에 16억 원 정도. 이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벽지 농어촌 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거기에 보조하는 손실 보상금을 100원 택시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을 줄이고 마을 택시로 대체해서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 지원 수준과 이용률 등이 다소 차이 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군 담당자들을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불러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못하고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100원 택시는 절실하면서 편안한 팔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6기 중점 공약인 100원 택시 사업을 내년부터 희망하는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남 지역 택시가 오는 2020년까지 1,468대 줄어듭니다. 전라남도는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내 택시 7,062대 가운데 1,979대를 감차하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국토교통부 최종 심의 결과 도농 복합도시 현실 등을 감안해 이보다 511대 적은 1,468대로 결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감차 보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보상비가 실거래가에 비해 턱없이 적어 실제 감차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어제 입주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중장기 농업발전 계획과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농업인 복지 증진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등을 강구하는 기관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추진위원회는 이낙연 지사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박람회 사후 활용 성공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약속했던 대통령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립미술관 박람회장 유치는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지사에 대해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람회 사후 활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북구 오룡동 한 공원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이혼한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0살 김모 씨에 대해 결혼 기간 동안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범행 뒤 자해를 시도해 중태에 빠졌던 김 씨는 현재 수술을 마친 뒤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감동과 환희의 일주일을 보낸 기아 타이거즈, 이번 주 5위 자리를 코앞에 두고 순위 경쟁을 펼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고비입니다. 기아와 천적 관계에 있는 넥센, NC와 4경기를 치러야 하는데요.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기아 타이거즈가 5위 경쟁팀인 SK, 한화를 상대로 삭스 6연승을 거두며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아는 강해진 뒷심을 뽐내며 후반기 치른 12경기에서 9승 3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썼는데요. 이제 5위 한화와는 반게임 차. 이번 주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2연전씩 치러집니다. 무더운 날씨에 잦은 장거리 이동까지 체력적 부담이 걱정인데요. 특히 이번 주는 서울에서 광주, 다시 마산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만나는 팀은 넥센입니다. 넥센은 지난주 NC를 만나 연패에 빠져있지만 시즌 전적 4승 8패로 기아가 열세에 있고 유독 상대하기 어려운 팀입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첫 경기는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나섭니다. 이어 KT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2연전을 치른 후 주말에는 3위 NC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오후 6시 30분 목동구장에서 넥센과 시즌 13차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양현종을, 넥센은 송신영 선수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이번 주부터 또 시작될 감동의 드라마, 첫 경기 승리로 올 시즌 최다 연승인 7연승을 기대해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어느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 전형에서 이 수험생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진학교사의 조언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잊은 채 고3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틀 동안 주어진 달콤한 휴식도 포기했습니다. 제가 미래에 뭐가 될지 생각하고 하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재수를 하지 않고 반드시 한 방에 가겠다. 한 방에 이번 연도에 반드시 의대에 진학을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대입 전형에 필요한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 등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대학과 학과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대학 입시 전형의 70% 가까이가 수시 모집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학생별 맞춤 입시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최적의 조건을 찾기 참 어려운 것이 현실 입시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11일부터 나흘 동안 진학 진로 지원단을 꾸려서 수시 전형 대비 집중 상담을 실시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대학별 입시 설명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이 자료가 사설학원 데이터보다 훨씬 신빙성 있고 객관적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맞춤형 입시 전략을 세운 뒤에는 나름의 학습법에 따라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라남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도청 열린마당에 태극기 나무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민관 어린이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해인 1945년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1945장의 태극기를 도청 열린마당에 심어진 20그루의 나무에 매달아 태극기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5일 윤선도홀에서 가로 8.15m, 세로 1945m 크기로 손도장 태극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모으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가 여수 경도를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3곳 상인은 청원서에서 전국에 16개의 외국인 카지노가 운영 중인데 호남에만 유일하게 카지노가 없다며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여수 경도를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여수상이 박용하 회장은 여수박람회장 부지 사유 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복합리조트 지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말 복합리조트 제안서 평가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영암 구립공업고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한옥건축과가 신설됩니다. 한옥건축박람회 개최와 구림 한옥마을 등 한옥 인프라를 갖춘 영암구는 구림공고를 한옥 특성화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10억 원을 학교 측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폭염과 씨름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광주가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무덥겠는데요. 다만 출근길에 짙은 안개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일주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치겠고 낮 동안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재 광주가 26도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무안과 영암이 32도, 장흥 33도, 곡성과 구례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광주가 35도, 모레는 36도까지 오르면서 점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폭염은 8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